네, 양희사의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연준이 QT를 하면서 벌어지는 그 난제, 영어로 커넌드럼이라고 하는데요. 그 난제가 어떤 게 있나, 뭐 이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대동소이한데요. JP 모건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JP 모건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연준이 성공적으로 RRP를 줄이고 Can the Fed successfully drain RRP를 줄이고 그 다음에 replenish reserves 지급준비금을 채우면서 QT를 continue QT를 계속할 수 있을까, 지속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JP 모건이 질문을 던지면서 요게 뭐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QT 이전에 이미 지급준비금이 매우 많이 감소해 있는 상태이다. 거의 1조 달러 가량 그 지급준비금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QT를 시작하면은 특히 9월부터 매달 950억 달러 규모의 연준 자산, 국채와 MBS를 합한 것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급준비금이 감소되는 것이 너무 빨라지니까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QT가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연준이 QT를 종료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높을 것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거를 QT를 종료를 빨리 앞당기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부드러운 Q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는 이 표현은 이제 조셉 왕 또 페드가이로부터 제가 이렇게 차용한 건데요. 부드러운 QT가 되려면은 RRP에 있는 자금들이 나와줘서 연준이 기존에 떨어냈던 또는 재무부가 새로 발행하는 국채를 RRP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와서 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RRP로부터 자금 인출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런 아주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는 오히려 RRP에 대한 높은 수요를 형성할 수 있는 최근의 흐름으로 본다면은 높은 수요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에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supply constraint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급 제약이 있는데, 어디에서 공급 제약이 있느냐? 제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T빌. T빌이라는 것은 1년 이하의,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채권이죠. 시장에서 T빌을 요구하는 수요가 워낙 많은데 이게 현재 공급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리포 시장이 활성화돼서, 리포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건 뭐냐면 리포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이 MMF가 그 RRP로 가는 것이 아니라 리포로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선행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공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이런 현상을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그 JP 모건은 그렇지만은 희소식은 있다, 뭐 희망적인 거는 있는데, 그 얘기 뭐냐면은 만약에 유동성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거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전 위기 때는 없었던 SRF, 이거는 미국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FEMA, 이거는 해외의 금융기관, 주로 해외의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만약에 너희들이 그 미국 국내 금융기관이든 또 해외의 중앙은행이든 연준 재무부에 미국 국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나한테 담보로 제시하고 달러를 빌려갈 수 있다, 이런 그 유동성 창구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게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사용된 적도 없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JP 모건에서는 앞으로 이것이 유동성에 문제가 됐을 때 큰 도움이 되니까 QT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RRP 위주로 가는 거친 QT가 될 거냐,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진행이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음모론에 대한 거 하나 얘기를 하겠는데, 이 레포 시장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연준이 레포 시장에 개입을 한 적이 있죠. 요 차트를 보시면은 2008년에 이렇게 레포 시장에 개입하죠. 그 다음에 2019년 그 레포 시장
그 발작이 있었을 때부터 2020년 그 코로나 위기가 생겼을 때 이 두 번의 연준이 걸쳐서 연준이 레포 시장에 개입합니다. 그 와중에 뭐 하나도 없죠. 0이죠. 그 현재도 0입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요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연준이 무려 48조 달러의 레포 시장을 개입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차트를 보면은 이때 많이 나갔을 때가 한 4,500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어떻게 48조 달러로 됐느냐? 요거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이제 Occupied Fed Movement라는 이제 이 트윗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그래서 뭐 닷 프랭크 이 법안을 위반했다. 그리고 이건 심각한 건데, 그런데 미디어 언론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취재하는 거를 꺼려한다. 자기네들만 이거를 얘기했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요것이 근거가 됐던 그 기사가 있는데요. 요 기사에 보면은 48조 달러를 어떻게 계산했느냐, 요 근거가 있는데요. 연준이 보통 이제 그 레포를 통해서, 레포론을 통해서 그 금융기관에 그 대출을 해줄 때는 보통 오버나이트죠. 그러니까 하루짜리죠. 1일짜리 요거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짜리 10억 달러를 해줬다. 그러면은 얼마를 쓴 건가요? 10억 달러를 쓴 거죠. 그런데 만약에 꼭 이게 1일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2주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제 2020년 또는 2008년 요 근처에 보면은 그 어느 정도를 썼었냐면요. 보면은 대략 한 뭐 2주 이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통화 수업의 경우지만요. 어쨌든 이제 국내 그 미국 국내 금융기관들은 1일만 쓴 게 아니라 2주짜리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2주짜리 10억 달러를 2주짜리 레포론을 해줬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건 얼마냐? 2주니까 14일이죠. 10억이니까 10일, 아니 10억 달러. 그러면은 요거는 바로 140억 달러를 레포론으로 대출을 해준 거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게 꼭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리송한데요. 이거를 현실에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한번 바꿔보면요. 제가 이제 집을 샀어요.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이제 비싸서 10년 만기로 10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땡겨서 샀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런 식의 계산 방식이라면은 대출금, 뭐 여기서 누적 대출금, 큐뮬러티브 뭐 이런 단어를 쓰기를 한데요. 누적 대출금은 얼마냐? 10억이죠. 그 다음에 10년, 그 다음에 10년은 365일이니까 뭐 365일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3조 6,500억이 누적 대출금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이 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요 분이나 이거나 아니면 요 사이트나 보면은 연준을 굉장히 비판해요. 그 다음에 연준을 비판한 쪽에서도 또 이제 정확하지 않은 비판을 하시는 그 비트코인, 크립토 이쪽에 그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연준을 비판하는 거는 저는 뭐 그 비판이 올바르다면은 논리적이라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뭐 48조 달러를 연준이 몰래 비밀스럽게 의외도 모르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수많은 언론들이 이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나름대로 그 재미있는 음모론이다 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